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가 한창이던 시각 정청래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두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내에선 코스피 5천을 달성한 날 찬물을 끼얹었다. 당의 운명을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등 3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서 특별히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2시간여 뒤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정 대표로부터 발표 전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소통했다는 정 대표 해명에도 불길은 더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일이 협의 없이 가능한가요?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후 통보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홍익표 정무수석이 정청래 대표를 면담하러 갔을 때도 통합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오후에 찾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조국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가 만났죠. 근데 통합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홍익표 정무수석은 청와대 돌아간 다음에 통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는 사실 상식적이진 않아요. 지도부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사실은 수개월간 물밑에서는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관여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도 이런 문제들이 좀 양쪽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한두 번 교감을 가지고 대화가 진행됐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언젠가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라고 하는 통합에 대한 원칙적 찬성은 하셨던 거고요. 다만 대통령이 나서서 통합하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떻게 급물살 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안은 물밑에서 모든 게 합의된 상태에서 같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안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이 통합이 실제 이루어질지 아니면 가다 자초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밀하게 조율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당청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를 패싱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독단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하고 통보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무수석 교체기에 생긴 일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당청 협의했다는 얘기를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저랑 협의했으니까.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하고 통합에 대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청와대 다녀와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나빴던 것 같은 일감이 딱 들던데요. 청와대 갔다 와서 기분 나쁘다고 합당 제안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아니요. 이제 우리 잘 마사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우전수석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몰랐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나오면 기분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대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마이웨이 선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 시점을 통보받았다는 측면에서는 홍익표 수석이 조금 불편함을 얘기한 거죠. 근데 사전에 쭉 논의해왔던 저로서는 내가 이걸 인수인계를 잘 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죠. 인수인계 문제였군요. 이 문제는 인수인계를 안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모르고 그래서 홍익표 수석은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대당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다른 당에다가 제안을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보게 되면 당 내에서 의견 수렴 과정도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분의 단독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인 플레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최고위원들한테는 최소한 논의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려고 최고위원들을 두는 건데 전혀 논의 없이 당대표가 갑자기 조국 혁신당 대표 만나서 합의하고 발표한 겁니까? 근데
자기 정치할 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정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8월 연임을 위한 그 전당대회 때 조국혁신당 성향들이 친정청래 성향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합당이 지도부의 결단으로 비밀리에 이뤄진 적은 꽤 많습니다. 예전에 뭐 유명했던 게 소위 말하는 민자당, 3당 합당 할 때도 이게 비밀리에 이뤄졌는데 이게 당 내에서 지금 이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1인 1표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의견 수렴은 그러면 당원들을 존중하면은 이거는 의견 수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뭐 이게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수석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삼김 시대에는 그 당의 말하자면 소유권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따라갈 거냐 말 거냐만 남지.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의 제안으로 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합당이 될지 아니면 무산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원들이 결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최고위원인데 우리 대표가 어떤 당과의 합당 협상을 하겠다 이러면 아니 그거 어떻게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발표합니까라고 굉장히 강하게 항의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12명이라는 국회의원을 가진 상당히 그 원내에서는 큰 정당의 대표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존재감 같은 거를 민주당 속으로 다 그렇게 쉽게 넣을 수가 있겠는가. 두 당의 지지자들 성향을 보게 되면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제 입장에서 볼 땐 좀 과격해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미국에서도 왜 미국 민주당 내에 또 좌파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 정도 얘기고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당내에서 벌어지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인 것 같은데 당내 갈등으로 번진다는 얘기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설명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합당을 하려면 빨리 해야죠. 선거에 임박해서 합당을 취재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공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당원살 간에 좀 괴리가 좀 있어요. 합당을 바라보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뭐 정춘생 의원이라든가 황운하 의원 이런 분들은 합당을 찬성하고 전문직으로 오신 분들은 그 조국혁신당의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거에 가치를 더 중시해서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원들의 분위기는 뭐냐면 대체로 합당을 하자라는 쪽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합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보수 정치에서는 소위 말하는 빼셈 정치,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 계열, 민주진보 쪽에서는 지금 플러스 정치거든요. 어찌 됐든.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는 부인하셨지만은 그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상당수가 합당을 하게 되면은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는 이상,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는 이상 좀 더 우호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바라볼 시각이 좀 더 높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2인자를 두지 않거든요. 확실한 2인자를 두지 않고 경쟁 구도를 좀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들어와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와 경쟁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대승하는 게 본인의 통치에 도움이 된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까지 꿈을 꾸시는 분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3당에서 대통령이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결국은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3월 달에 두 당이 통합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승리하면 그것이 곧 나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우군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포석인 것 같고 다 각자 합당을 원하는 그게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균형에 의해 가지고 합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반발이 커요.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습니다.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이제 당원들에게 즉시 진상을 공개하십시오.
이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럼?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미 정청래 대표하고 좀 선을 앞에서부터 세게 그었어요, 지금. 이 처음에 세게 발언하신 분들이 최고위원분들이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 뭐 황명선 최고위원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최고위원들한테 공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분노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최고위원들 사이에 공유를 미리 안 한 거는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이해하고 그분들도 뭐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연스럽다고 봐요. 근데 이제 통합이 되냐 안 되냐의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전당원 투표에서 통과되냐 안 되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찬반으로 나뉘어서 각 당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될 텐데 그 토론의 결과물로 전당원 투표를 붙였을 때 저는 통합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